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원의 보물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병원에 가려고 집을 나섰네요. 이번 달엔 생리가 조금 일찍 시작됐어요. 25일 만인데 난소 수치가 좋아진 결과라고 좋게 해석하고 있죠. 이번에는 난포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어서 우산을 챙겼어요. 올해 들어 난포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노력한 게 허무해서 한동안 마음을 다잡기 어려웠는데 최근에서야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네요. 이제는 기적의 영역에 다다른 것 같아요. 시험관만 6년째 시도하고 있지만 결과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쏟아놓은 이 시간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도 두려운 일이죠. 제가 선택하지 않은 길의 기회비용이 안타깝게 느껴질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여기서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들 때면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람은 저마다의 속도가 있잖아요. 저는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모든 근심과 걱정,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룰 때 증폭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촛불처럼 불태워서 어두운 감정들을 몰아내기로 했습니다. 오늘 신선 26차를 네 번째로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주기가 취소되어서 동의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대요.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도 기간이 끝나서 새로 했습니다. 정부24 앱에서 간편히 신청할 수 있으니 참 편한 세상이네요. 차를 준비합니다. 이름하여 쑥 대추 당귀 작약차. 지난번에 어느 분이 티백에 미세 플라스틱을 지적해 주셔서 번거롭지만 탕약 끓이듯 먹어보려고요. 휘휘 저어서 채 걸으면 비교적 간편할 것 같아요. 병원에서 대기하며 읽던 책을 마저 읽기로 했어요. 박수진 작가님의 에세이 누구나 그의 씨앗을 품고 산다를 읽고 있습니다. 박수진 작가님도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친분은 거의 없지만 평소 그분의 글을 즐겨 읽었거든요. 마침 책을 내셨다는 소식에 팬심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블로그로 돈을 번다고 하던데 저는 돈보다는 귀한 인연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니 글이란 건 마음을 들여다보는 돋보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님의 시선을 돋보기 삼아 제 인생을 가까이 들여다보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난임 한약은 하루에 2번 먹어요. 오늘도 난포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록은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결과에 연연해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자. 내 불행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나의 정신을 다시 분산시킬 필요를 느꼈습니다. 한약은 생각보다 먹을만 했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분산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온 에너지를 다해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한동안 너무 우울해서 멈췄던 자격증 공부도 다시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싶어졌어요.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오늘을 살고 싶습니다. 우선 계획부터 세워야죠.
인간은 계획을 세울 때 도파민이 분비된다더니 저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생각에 벌써부터 즐겁습니다. 근처 슈퍼에서 물을 사왔어요. 간만에 수육을 해먹을까 했는데 무생채 곁들여 보쌈처럼 먹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먹을 땐 간단한데 준비하는 건 전혀 간단하지 않죠. 전 손이 느린 편이라 요리에는 영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쉬운 요리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손질하는 김에 자투리무는 굵게 썰어서 국물용으로 보관했어요. 라벨 프린터 대신 모나미 키친 마커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두껍게 채 썬 물을 소금과 설탕에 절여줍니다. 무에서 나온 물은 따라 버리고 우선 고춧가루로 코팅할게요. 최근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고 유리병을 몇 종류 샀는데요. 요즘은 유리 오일병이 자동 개폐 형식이라 너무 편하네요. 밀폐가 안 되는 단점은 있지만 저희 소스를 소량씩 구매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고기를 삶아야죠. 저는 월계수잎 몇 장, 된장 한 큰술, 자투리 양파, 대파 뿌리 정도 넣어요. 한의원에서 기름기 뺀 살코기는 괜찮대서 모처럼 고기 반찬을 준비합니다. 수육이 삶아지는 동안 상추도 씻어 놓고요. 편마늘도 준비합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속도가 있습니다. 결혼 12년 차이지만 베테랑이 아닌 주부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양성을 존중할 때 우리 사회는 보다 성숙한 단계로 들어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삶이 팍팍해서인지 40대 나님 채널에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것도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긴 일 같았어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임신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몸을 관리하는 것이 비계획적인 임신보다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몸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체 나이는 생물학적 나이보다 젊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20대에 아기를 준비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부들도 많잖아요. 안 그래도 점점 흘러가는 세월에 초조해야 할 40대 예비맘들에게 쓰고 후회할 악플보단 따뜻한 위로 한마디 건네주시는 건 어떨까요? 괜찮아? 차린 건 없지만 그래도 건강한 집밥이 좋네요. 상추에 고기랑 무생채, 양파 절임 등 올려서 꾹꾹 씹으니 맛의 조화로움이 최고였어요.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양동이로 들이붓는 것 같네요. 번개까지 쳐서 비 피해가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그런 소식은 없었어요. 일요일 아침은 일어나자마자 대청소를 하는 편입니다. 저는 제 몫을 청소를 끝낸 다음 점심 준비를 했어요. 남편이 짜장을 먹고 싶다고 해서 새우 넣은 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제 먹다 남은 수육까지 넣으니 든든해 보이네요. 그리고 운동 삼아 근처 산에 올랐습니다. 평일엔 집에서 홈트를 하고 주말엔 남편과 등산을 하는 편입니다. 어젯밤 쏟아졌던 비 때문인지 평소보다 계곡 물살이 세차게 흐르네요. 그런데 남한산성 남문에 있는 보호수 한 그루가 부러졌어요.
어마어마한 세월을 산 나무인데 잘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하고 밥 먹고 산에 올랐더니 하루가 거의 다 지나갔네요. 이왕 늦은 김에 오늘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기로 했어요. 적당한 장소를 골라서 신발을 벗고 계곡으로 내려섰습니다. 차. 물이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나 여기 앉아야지. 이런 계곡물 흐르는 소리를 디지털로만 듣다가 아날로그로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집니다. 만 6천보 클리어.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쉴 일만 남았어요. 이런 게 행복이죠. 아니다. 월요일부터 갓생 살기로 해서 계획 세워야 해요. 오전 6시에 일어나 명상으로 시작하는 오전 루틴을 마친 다음 운동 2시간, 공부 8시간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도 대체로 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공부는 평균 5시간 정도 하고 있어요. 빡빡한 일정 덕분에 가능한 일이겠죠. 다만 영상 편집을 할 시간이 도저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슬픈 현실. 하루에 1시간 정도씩은 할애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영상에 대한 구상만 하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다이어트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합니다. 올해 들어 운동을 줄였더니 체중이 많이 불었어요. 체지방률이 오른 걸 보니까 당장 운동 강도를 올려서 체지방률을 낮춰야겠다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부터 빵 루틴 시작이니까 영양제로 에너지를 보충해야겠죠? NMN과 레스베라트롤을 가장 먼저 먹습니다. 얼마 전에 노아의 종말 저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출연한 영상을 봤는데요. 10년 전보다 되려 젊어진 모습으로 나와서 놀랐어요. 연출일 수도 있겠지만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제 촬영을 보조해주던 삼각대가 뚝 부러졌어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유튜브로 영상을 시작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곳에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난임으로 몸과 마음이 지칠 땐 이렇게 명상으로 마음을 챙기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온전한 휴식이 필요한 순간은 명상으로 마음을 비우는 게 좋아요. 어제 세운 계획표에다 성공 표시를 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에 아침부터 도파민 뿜뿜이네요. 그리고 제 마음을 챙기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일기쓰기입니다. 그날그날의 생각과 감정들을 차분히 기록하는 걸 좋아해요. 일기는 2015년부터 꾸준히 쓰기 시작했는데요. 일기를 쓰다 보면 많이 빠질 때도 있고 한데 저는 신기하게도 일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썼던 해에는 꼭 무언가 하나는 이뤘더라고요. 올해 역시 하루도 빠짐없이 쓰고 있어서
제 인생에 있어 또 중요한 한 획을 그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00번 쓰기를 합니다.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을 보고 시작한 습관인데요.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마음가짐을 가다듬기에 좋은 것 같아서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준비 데일리북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요. 2회독제인데 이것도 마음가짐을 가다듬기 위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이죠. 계획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게 꼭 퀘스트를 깨는 것처럼 즐겁습니다. 오전 일과는 성공적이네요. 남편이 오늘은 도시락을 안 싸도 된다고 해서 비는 시간 동안 책을 읽기로 했어요. 제가 전에 잠시 언급했던 엄마의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전에 중간까지 읽다가 말았는데 기억이 안 나서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난저이신 분들께 꼭 읽어보시길 권하고 싶어요. 난임에 꼭 필요한 것과 꼭 피해야 하는 것들을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도 좀 일찍 읽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간헐적 단식을 4년간 유지하고 있어서 아침엔 공복이 편해요. 제가 20kg 감량했다고 말씀드렸었던가요? 제 체중 관리의 핵심 요소가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제 슬슬 공부하려고 준비합니다. 40대 중반에 무슨 공부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험관을 하면서 버려진 시간만큼 열심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제 꿈은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공부 중인 자격증은 소방기술사입니다. 아는 분을 통해 해당 자격증을 알게 되었는데 소방이 인명을 중시하는 이타적인 분야란 생각이 들어 매력을 느꼈어요. 그 후로 소방 쌍기사와 소방시설 관리사를 취득하면서 한 계단씩 오르고 있었는데 시험관을 시작하면서 기술사 취득은 나중으로 미루게 되었어요. 이제 운동 시간입니다. 운동 전에 눈바디 좀 찍어두고요. 저는 너무 힘들고 아픈 운동은 좋아하지 않아서 자전거와 빅시스로 휴식 삼아 운동하고 있어요. 점심은 마트에서 산 곤약 솥밥입니다. 좀 비싼 편이지만 맛은 있었어요. 렌즈에 2분 돌리면 끝이니까 귀찮을 때 딱이에요. 하지만 아무래도 인스턴트는 지양하는 게 좋겠죠. 공부에 운동에 밥까지 잘 챙겨 먹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상하게 한 가지는 꼭 소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곤약 솥밥의 단점은 밥을 한가득 씻고 있는데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오늘의 밥 메이트는 삼채. 인간의 상상력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내용이 신기해서 소설로도 읽고 싶은데 시간이 언제 날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쉬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오버됐네요.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 자신했는데요. 지금은 자기 객관화 뚜렷하게 된 것 같은데 말하자면 평범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엉덩이로 하는 공부는 자신 있어요. 남들보다 부족한 부분은 엉덩이로 채워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부하다 보니 저녁 시간이 다 돼요. 식전 과일부터 준비합니다. 얼마 전에 마트에서 산 신비 복숭아가 맛있더라고요. 식탁은 제철 식재료로 채우는 게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인 것 같아요. 과일은 매일 이렇게 한 접시씩 챙겨 먹어요. 저녁은 간단하게
어제 만든 짜장밥 먹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책상에 앉았습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시작하니까 다른 곳에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며칠 있다 병원에 가야 하지만 마음이 제법 평화롭습니다. 밥 먹은 지 30분이 지나 한약을 챙깁니다. 전자레인지에 1분 돌려서 차처럼 마시는 걸 좋아해요. 첫날이라 새길로 안 빠지고 책상에 잘 돌아가네요. 적응이 안 돼서인지 집중하기가 힘들어서 뽀모도로로 25분 집중하고 5분 쉬었는데 요즘엔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예전 관리사 준비할 땐 하루 순공시간 10시간 이상 확보하려고 힘들어도 꾸역꾸역 공부를 진행했거든요. 하지만 최근엔 많이 바뀌었어요. 공부 시간의 양보단 질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힘들 땐 쉬어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쉰다는 개념에 핸드폰은 해당되지 않고요. 스트레칭이나 산책으로 몸을 쉬도록 해요. 이제 잘 시간이 다 되어서 서카딘을 챙깁니다. 엄마의 시간 책에 멜라토닌이 임신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 숙면에도 도움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mg씩 먹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을 잘 실천했는지 검토를 했어요. 오전엔 만족스러웠지만 오후부터 빨간 줄이 쭉 그어졌네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길 바라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했으면 좋았겠지만 제겐 또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과 제 일상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일이죠.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미뤄지는데 방학 숙제를 하나도 하지 않은 채 개학이 다음 날로 다가온 초등학생이 된 것 같습니다. 하루에 2시간은 할애해야 주 1회 업데이트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일주일 만에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신선 26차를 4번째로 시도하고 있죠. 요즘 다시 갓생 사느라 몸이 힘들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요.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땐 초조하고 불안했는데 지금은 어차피 늦은 거 이런 생각으로 아예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훨씬 편하네요. 아무래도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게 저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매일 명상하는 습관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까만 거 보이시죠? 네, 저번에 그 무릎 맞아요. 그때 그래서 조금 의아해서 제가 한번 혈액 검사 해봤는데 수면이 보통 아주 천천히라도 남포가 이제 자라 올라오는 경우로 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선생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지난 진료 때도 보였던 오른쪽 난소의 무록 의심 개체가 난포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초음파 때 꼬리가 길게 나와 무록으로 진단하셨는데 오늘은 꼬리가 조금 줄어든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에도 에스트로겐 수치와 황체 형성 호르몬 수치가 동시에 낮게 나와서 이번 주기는 길게 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길게 진행해도 양질의 배아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기대해 보기로 했습니다. 신선 26차 4번째 시도는 무사히 채취까지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는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뵐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